자, 이제 부동산 가치 재원칙 필기노트 111쪽이에요. 부동산 가치 재원칙 가로 열고 평가 원리라고 나왔는데 양가로 1번이 여기에 부동산 가치 정의의 이제 가치 재원칙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등장해서 이게. 근데 여기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만이 공부를 뭘 해야 될 건지 알게 돼요. 요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가치에 관한 원칙인데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제자를 붙여서 가치 재원칙 이렇게 부르는데 13가지가 있는데요. 뭐요? 변동 원칙부터 해서 예측 원칙, 그다음에 균형과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대체 원칙, 그다음에는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 원칙 쭉 이렇게 있다고 13가지 정도. 여기 지금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13번은 앞에 타이틀을 벌써 1번부터 했으니까 13번이 된 거고 뭐 예부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번, 8번, 10번, 11번, 12번, 13번 얘는 여기 지금 6가지 나왔잖아요. 이 6가지 여기는 이제 예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6가지 7번, 8번, 10번, 11번, 12번, 13번 요 6가지 여기 이제 7번부터 해서 13번까지 9번만 빠졌죠. 9번만. 이 6가지는 우리 시험 40년 동안 2번 냈습니다. 2번. 그러니까 2번씩.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 거의 40년 됐는데 이런 거 경쟁의 원칙 2번, 수요공급 원칙 2번, 기회비용 원칙 2번 이렇게 냈다고. 그럼 평균적으로 20년 만에 한 번씩 내는 건데 이거 이제 시험 나올 때가 기다리려면 20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뭘 주느냐면 요 가치 재원칙은 시험에 잘 내는데요. 근데 올해 이제 나올 차례가 됐다고. 여기 요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가치 재원칙하고 같은 해가 나오는 게가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가치 재원칙이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개가 크로스로 이렇게 경연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걸 낸 거라고 작년에. 그럼 올해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아니라 가치 재원칙 이거 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소리야. 이거. 근데 이 가치 재원칙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보다는 약간 더 어려워요. 짜증나고. 근데 13개 중에서 6가지를 공부할 거고 6가지가 잘 나오니까 그 6가지가 변동 원칙, 예측 원칙, 그다음에는 요 균형 원칙, 적합의 원칙, 기여 원칙, 대체 원칙 이 6가지인데 이 6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6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균형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나오면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균형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깔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가치 재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치가 형성, 유지, 변동하는 과정에 중구난방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법칙성이 있다. 규칙성이 있다. 이걸 가치 원칙이라고 그래요. 요거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데 뭐 개념을 크게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 이걸 가치에 관한 원칙이다. 원칙. 어제가 화요일인가 어제가 이제 공시법령 및 세법이 격주로 수업하는데 세법 선생님께서 어떤 날은 어떤 주는 화요일 날, 어떤 주는 수요일 날, 어떤 주는 목요일 날 이렇지 않다는 소리야. 세법 선생님께서는 격주로 화요일 날 학원에 오고 저는 매주 수요일 날 학원에 오잖아요. 이게 법칙이야, 법칙. 이게 법칙. 늘 그렇게 되는 거. 그 부동산 가격도 가치도 형성, 유지, 변동하는 과정에 중구난방이 아니라 법칙이 따른 소리야, 법칙. 그것을 가치 원칙이라고 해. 규칙이 있어, 법칙성이 있다고. 저는 늘 수요일 날 여기 오잖아요. 집에 가면 야간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내일 되고 어쩔 때는 어쩔 때 내일 된다니까. 제가 월요일 날 수업을 강동에서 하는데요. 강동 새로운 곳이하고 우리 새로운 곳이하고는 거의 자매 학원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그 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수업을 야간에 좀 자세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시 반에 수업을 끝내잖아요. 집에 가면 내일 돼, 내일. 그러니까 제가 강동 거기 학원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까지 갈 때 제가 제 집에까지 갈 때 지하철 37코스예요. 실제로 37코스. 그러면 내일 돼요, 내일. 지하철 타는 시간만
70 몇 분을 타요. 70 몇 분. 그러니까 거의 70 몇 분이니까 1시간 넘게 타는 거죠. 1시간은 거의 20분 가까이 타요. 그럼 내일 되는 거지 뭐. 10시 반에 끝냈다 수업을 좀 늦게 해서 그러면 뭐 손 씻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 기다리는데 그러면 10시 한 50분 차가 이렇게 있다고. 그거 타면 내일 간다니까 내일. 그게 저의 규칙성이고 법칙성이잖아요. 월요일 날은 내일 들어간다. 이게 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규칙성, 법칙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이런 규칙, 법칙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가치 원칙이라고 그래. 근데 13개 있으니까 여기다 여러 제자를 붙여서 가치 제 원칙 불러요. 근데 제자를 빼도 상관없어요. 가치 원칙이라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럼 요걸 제가 하나씩 여기다가 써볼게요. 요 부동산이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가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럼 이 부동산이 가격이 높으려면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돼요. 여기가 전부 다 단독주택 지역인데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럼 주위 환경과 적합해요, 적합하잖아요. 적합하잖아요. 그런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왜?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할 때 가격이 높은데 적합하지 않을 때도 가격이 높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치 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여기 10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노원구에 있는. 그럼 노원구에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야. 노원구는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데 가서 물어보면 뭘 지어요? 10층짜리 상가 건물. 10층짜리 상가 건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노원구에 10층짜리 상가 건물의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10층짜리 상가 건물의 가격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떨어진다고. 그 반대로 공급은 별로 안 되는데 노원구에 와서 건물 사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겠다는 거야. 그럼 수요는 증가한다고. 공급이 별로 안 되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그런 것을 수요 공급 원칙이라고 그래. 수요 공급 원칙. 그다음에 부동산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자,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이 건물 가서 내부를 봤더니 복도도 좁고 층고도 낮고 화장실도 노후화되어 있고 화장실 개수도 부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층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내부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그럼 그 내부 구성 요소가 적절하게 배치가 됐을 때 적절한 개수가 있을 때 가격이 높은 거야. 그런데 반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았다고 그래. 그럼 균형이 안 맞으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높아져야 되고 이것도 법칙이라고. 어떤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는 균형이 안 맞았는데 가격이 높다 이러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높다. 그것을 균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이렇게 원칙이 있다는 소리예요. 원칙. 그것을 가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 있어서 여러 제자를 붙여서 가치제 원칙을 한다. 그럼 가치제 원칙은 부동산 가격 형성 유지 변동 과정에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 굳이 따지면 적합해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늘 가격이 변동한다. 이런 것들을 가치 원칙.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치 원칙의 개념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 이해 안 되는데요.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 안 차리는 게 이해 안 되겠지.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적합했을 때 높고 균형이 맞았을 때 높고 수요 공급의 논리가 적용되고 변동한다면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 평가로 가서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따져볼래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되지. 그 말은 감정평가사가 적합의 원칙을 써먹여야 됩니다. 이 말이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로 와서 자, 이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내부 구성요소 균형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로서 내부 구성요소를 보지 않고 평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서 균형을 봐야 돼. 즉 감정평가사는 이 균형의 원칙을 감정평가할 때 써먹여야 한다는 소리야. 결론 이 가치제 원칙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할 때 써먹여 안 써먹어? 써먹여야 돼. 써먹여야 된다고. 그럼 써먹은다 말이 이 말이야. 이 가치제 원칙은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평가 원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치재원칙의 개념인데 개념은 딱 한 번 냈다고. 요 개념. 어떻게? 가치재원칙이란 부동산 가치가 또는 부동산 가격이 형성, 유지, 변동하는 과정의 일정한 법칙성으로 감정평가의 행위 기준이 된다. OX, O. 요거 딱 한 번 낸 거야. 자, 그러면 시험은 이제 6가지를 출제할 텐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요 변동의 원칙을 출제할 때 뭘 출제했냐면 변동의 원칙의 뜻을 출제하는 거야. 뜻. 개념이 뭐냐고. 그럼 변동의 원칙의 개념은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치는 항상 변동한다는 거야. 왜 변동합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니까. 아까 가치 형성 요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인구, 물가, 고용, 부동산 세제 이게 변동합니까? 고정됐습니까? 변동.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변동한다. 늘. 이걸 변동의 원칙을 한다. 이걸 15년 전에 이걸 냈다고. 그럼 여기 봐요.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이 부동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예측의 원칙. 15년 전에는 그걸 내다가 요즘은 철저하게 뭘 내냐면 요 개념이 나온다 하더라도 쟁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뭘 내냐면 변동의 원칙이니 예측의 원칙이니 적합의 원칙이니 균형의 원칙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어요? 안 써먹어? 써먹어. 그러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걸 낸다고.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냈다고. 여기에 뜻이 무슨 뜻인데 요걸 내다가 요즘은 요거를 감정평가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다 써먹습니까? 요걸 낸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러면 요 변동의 원칙이 예전에 냈을 때는 요걸 냈단 말이에요. 변동의 원칙 뜻을 냈다고 요거. 요걸 내다가 요즘은 요걸 내는 게 아니라 변동의 원칙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그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이게 개념이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뭘 정해야 된다. 기준 시점 정해야 됩니다.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 알고 가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이.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개념이 끝났고 13가지가 있으니까 체계가 있다고. 체계. 부동산 가치 재원칙은 13가지가 있으니까 원칙은 13가지가 있으니까 체계가 있는데 체계 공부할 필요 없음. 우리 기본서 보면 막 체계 막 써놨는데 다 필요 없어. 그거 안 나오니까 걱정 말고. 시마학습 할 때는 제가 한번 언급할 거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가는데 중요성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중요하겠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요 1번이 뜻이야. 뜻. 그럼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는 소리야. 이게 개념이야. 개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 외부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이게 개념이야. 그럼 이 개념들을 균형의 원칙 개념, 적합의 원칙 개념 이 논리를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야 돼. 그럼 뭐 할 때 써먹습니까? 그게 2번하고 3번이야. 요즘은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내지 1번을 내지 않는다는 거야. 1번은 개념이니까. 그럼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고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배운다고. 그럼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이 있는데 요 부동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개별 분석은 이 부동산 안에서 내부를 보는 거야. 내부. 그럼 개별 분석은 내부를 보면서 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는가 요거 따지는 게 아니란 소리야. 그러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은 개별 분석을 해서 따지는 겁니까? 지역 분석을 따지는 거야. 지역 분석.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지역 분석해야 된다고. 적합의 원칙인데 개별 분석 그러면 틀린지 말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은 주위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고. 이 부동산 내부를 보는 거야. 내부.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내부 이렇게 내부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균형인데 외부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균형이 내부. 적합인데 주위 환경 외부가 나와야지 내부 나오면 틀린 말이라고. 내부. 23회 때 내부하고 외부를 가지고 틀린 말을 만들어냈어요. 23회 때. 그러니까
균형 나오면 내부, 적합 나오면 외부. 근데 요즘은 내부란 말은 생략해요. 내부 구성 요소인데 구성 요소가 내부 요인입니까? 외부 요인입니까? 내부잖아,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예전에는 내부란 말을 꼭 써줬는데 요즘은 내부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온다고. 요소. 그러니까 내부 나오면 우리는 너무 좋고 균형의 원칙에서 내부 나오면 좋고 내부 안 나오고 구성 요소 그래도 균형의 원칙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균형의 원칙을 감정평가자 써먹습니다. 뭐 할 때? 개별 분석할 때. 그런데 개별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한단 말은 와서 복도 보고 층고 보고 계단 보고 화장실 보고 엘리베이터 보고 다 본다는 소리야. 봤는데 근데 균형이 안 맞는다는 소리야.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럼 감정평가 균형이 안 맞았으니까 앞으로 균형 맞추겠지. 그래서 가격을 높게 평가되겠다. 이거 미친 평가자지. 그럼 균형이 안 맞았으면 감정평가사가 이 분석을 감정평가할 때 가치를 감소시킨다. 가치 감소 그걸 감가라고 그래. 감가. 그럼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면 내부 구성사가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그럼 감가는데 그런 감가를 기능적 감가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기능적 감가가 요즘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선생님 미친 것 같아. 그럼 이제 적합의 원칙을 써먹을까 안 써먹을까? 써먹어야지. 뭐 할 때? 지역 분석할 때. 근데 지역을 분석했는데 이 부동산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네. 이 부동산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네. 그러면 2번 적합의 원칙이 위배됐다. 적합하지 않다. 감가해야 되죠. 감가. 그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평가할 때 경제적 감가를 한다. OX, X,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여기까지 나오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업된다고. 시험이 업. 그러니까 한 단계 업돼서 와요. 자, 혹시 시험에 기능적 감가로 나왔어요. 개별 분석 나왔어요. 그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무시한 거잖아. 뻔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지 않고 요 기능적 감가 요인을 주는 거야. 기능적 감가 요인. 그럼 요 내부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균형의 원칙입니까? 적합의 원칙입니까? 균형. 그럼 제가 쓰는 게 여기다 제가 몇 가지 써줄 건데 이게 쓰는 게 내부 구성 요소인지 주위 환경과 관련된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거 내부 구성 요소입니까? 주위 환경입니까? 내부. 여기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균형의 원칙이에요. 화장실도 나왔죠? 복도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그다음에 층고요. 층고 나왔죠. 층고. 그럼 요건 내부라고. 내부. 요거 나오면 무조건 내부니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러면 된다고. 얘도 나왔고. 제가 요거 나오면 무조건 균형의 원칙이라고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나왔어. 그 해. 실제로.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화장실 나왔는데 했어요? 무슨 화장실이요? 내 시험 전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나는 교수님 B형 봤어요. B형. A형이나 B형이나 똑같아. 문제 번호만 들리지. 그 시험이 그런다니까요. 그분도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면 내부 균형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시험장 가면 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무슨 원칙이냐고 하면 균형의 원칙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적 감가라고 주면 균형의 원칙인데 기능적 감가를 안 주고 기능적 감가 요인을 주는 거야. 기능적 감가 요인. 자, 그러면 이 토지하고 여기 있는 건물은 내부 구성 요소 같습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일까요? 내부입니다. 내부. 주위 환경 아니라 꼭 주위 환경처럼 느껴져요. 토지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있을까?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내부 구성 요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준다고. 토지와 쓸 필요 없어요. 토지와 건물의 적응이 안 됐다는 소리.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 기능적 감가야. 그럼 토지와 건물의 부적응은 무슨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위배야? 균형의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실이 나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대. 그럼 화장실이 5개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10개 있대. 그럼 5개는 놀고 있잖아요. 5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밖에 없대.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화장실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균형 원칙이고 화장실이 많다 작다를 이렇게 한다고. 많다 과잉설비, 적다 과소설비. 그다음에 화장실 배치가 잘못된 거예요. 화장실 배치가. 그래서 설계불량, 설계불량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적 감가 요인이야.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럼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 여러분들 필기노트 내고 기능적 감가 옆에다가 요거 쓰려면 쓰시고 쓰기 싫으면 여기다 이렇게 쓰시라고. 118쪽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필기노트 118쪽 가면 요 기능적 감가 요인이 쭉 나오는 거야. 필기노트 118쪽 한번 가볼까요? 필기노트 118쪽 가면 그러면 감가수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 밑에 감가요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 반가로 3번에 물리적 감가요인, 그 밑에 기능적 감가요인 나왔죠. 기능적 감가요인 내부 구성적 불균형.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러면서 2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3번 설자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불량. 설자 나오면 요 설자가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기능적 감가예요. 그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 이제 균형의 원칙은 더 이상 없음. 이 정도까지 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 여기다 써볼까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엘리베이터가 3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다. 그럼 과잉설비. 엘리베이터가 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 과소설비. 엘리베이터가 잘못되어 있다. 예전에 제가 나갔던 학원 중에 그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잘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 별로 안 한다고. 여기에 설계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런 것도 감가 요인이요. 그런 것들 설계 불량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이제 적합의 원칙 가볼게요. 적합의 원칙. 이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 외부 환경. 그러면 위배됐으면 경제적 감가인데 지역 분석 나오고 그러면 경제적 감가를 안 주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 나오는 거야. 역시 118쪽에 경제적 감가 요인이 나오는 거야. 그럼 경제적 감가 요인은 주위 환경과 부적합. 주위 환경과 부적합 나오고 또 주위 환경과 부적합은 경제적 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인근지역의 세태 그래. 인근지역의 세태인데 일산 신도시가 있는데 일산 신도시는 좀 있으면 세택이 들어가요. 그럼 어느 지역이 저기 만약에 노원구 일대가 세택이 들어갔는데 근데 노원구 일대가 세택이 들어가서 상가도 장사도 안 되고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상가가 지금 번창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노원구 여기 일대 노원역 일대에다가 제가 엄청나게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미 이 지역은 세택이 들어갔는데 근데 많은 비용을 투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과연 건물이 이 지역에 적정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근 지역에 세택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건물은 감가해야 돼. 그러면 그 건물에 화장실도 적정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적정한다 하더라도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은 게 감가해야 한다고. 그런 것을 인근 지역에 세택이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인근 지역에 세태가 나오면 경제적 감가고 적합의 원칙에 안 맞는 거라고. 자, 세 번째가 시장성의 감퇴야. 시장성의 감퇴란 말은 노원구는 지금 원룸을 원해. 노원구는 이상하게 원룸이 원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원룸을 원하는데 제가 투룸을 공급한 거야. 투룸을. 그런데 투룸이 시장성이 높아야 떨어지지. 팔릴 가능성이 떨어지지. 그럼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 것도 감가 요인이야.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주위 환경과 부적합 요거는 안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인근지역의 세태 시장성의 감퇴가 나오면 이게 기능적 감가가 경제적 감가 한다고. 요 태가 나오면 퇴퇴 그럼 적합의 원칙. 퇴퇴 경제적 감가. 퇴퇴 경제적 감가. 집에 가면서 기분 나쁘면 퇴퇴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시. 그럼 됐죠? 된 거야. 그러면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4개 더 남았는데
요 4개를 이제 빨리 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해야 되니까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요 변동 예측 갈게요. 변동 예측은 아까 다 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한다.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 시점을 정해야 한다.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 공부했으니까 기준 시점이 나오면 첫 번째 감정 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날짜가 뭐다? 가격 조사 완료일.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는 무조건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그럼 과거가 되면 그 평가를 무슨 평가? 소급 평가라고 하고, 미래가 되면 무슨 평가라고 하고? 기한부 평가라고 하고. 됐지요? 그럼 변동현칙 끝. 여기 영속성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이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 영속성이 없다. 토지가 영속성이 없다. 수명이 하루에 끝난다. 그것은 변동이고 뭐가 없겠죠. 영속성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동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자, 예측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 현재 이용 상태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 부동산 가치는 현재 이용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은 낮이야, 낮이. 이 토지가 낮이라고. 낮이는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가 낮이야. 이 낮이는 지금 놀고 있는 토지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 낮이가 있고 그 옆에 토지가 이게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부지고 이건 낮이야. 그럼 만약에 봐봐.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 이 부동산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낮이는 놀고 있죠. 그럼 가격이 얼마야 돼? 빵. 자, 가정을 했잖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을 현재의 이용 상황대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버리면 요 낮이는 놀고 있으니까 가격이 빵이 돼야 돼. 빵. 그런데 낮이가 가격이 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토지도 가격이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이용 상황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소리야. 예측. 그걸 예측 원칙이라고 한다고.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 이 분산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그다음에 뭐 공업용 분산이면 생산성이 얼마인가 등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가 예측 원칙이야. 그러면 수명이 부동산의 수명이 하루면 뭐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측 원칙이 왜 만들어지냐면 부동산의 특성, 영속성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측 원칙이 나오면 영속성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정의 근거, 수익환원법의 근거, 직접환원법의 근거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보라고요. 자, 무조건 요 4개의 글씨가 나오면 다 같은 뜻이에요.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원칙, 수익환원법. 제가 요령 알려드릴 테니까 다 들어보시라고요. 자, 봐요. 예측의 원칙은 영속성에서 근거를 찾는다. OX. O. 예측의 원칙은 가치정의의 근거가 된다. O. 예측의 원칙은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OXO.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고 제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그냥 연결시키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다음에 해보겠지만 그럼 이제 봐요. 부동산 가치정의가 나왔어요. 그 부동산 가치정의가 시험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치정의는 예측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는다. OX. O. 그냥 이 세 개를 연결시켜주면 돼. 그냥. 그 무조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야. 자, 부동산의 가치정의는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올까 있을까? O. 이렇게. 자, 지금 하는 말이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왔어요. 요즘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자, 무슨 말인지 볼까요? 이렇게 나왔다고.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치정의에 부합하다. 딱 들어맞는다 이 소리예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 요 2개의 수익환원법하고 가치정의하고 묶어주면 옳은 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가치정의에 부합하다.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하면 옳은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 4가지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환원법의 근거는 수익환원법을 뭔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하고 관련돼 있다, 영속성하고 관련돼 있다. 영속성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머리 따면 영가 예수가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눈빛이 안 좋아지니까. 자, 요 가치 정의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개념 정의할 때 부동산 학자들이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가치를 개념을 정의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학자들이 부동산 가치는 이 부동산이 현재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 거기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래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개념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개념 정의한 것하고 예측 연측 한번 비교해 봐요. 봐요. 부동산 가치 정의는 부동산 가치란 이렇게 하죠.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 말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똑같은 말이지. 그럼 예측 연측 부동산 가치란 미래가 장래야. 장래. 수익성 생산성이 여기 편익이라고. 예측이 기대라고. 기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된다고. 같은 말. 그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을 써볼게요. 이거 물어보면 제가 슬플 것 같은데 요 한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한원이 말? 한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볼 테니까 대답해봐. 안 볼 테니까. 되돌린다? 되돌린다? 제가 되돌린다가 나올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학원 그제 학원에서 제가 요거 수익환원법에서 한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되돌린다 그러더라고. 되돌린다? 돌린다 이씨. 되돌린다. 에 한원이다 이씨.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구나 느꼈다고. 요거 제가 한원이란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정립이 안 된 거라고. 한원이란 말은 현재 가치 만든다. 75초 펴봐요. 75초. 필기로 75초. 75초. 75쪽 가면 그러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말 나오죠. 맞죠? 여기 봐봐. 칠판 봅시다. 여기 현재 가치가 나오고 미래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이자를 따라서 금액이 커지고 이렇게 갈 때는 할인율에 따라서 금액이 작아지고 이렇게 놨죠. 이렇게 할인합니다. 그것은 현가라는 뜻입니다. 땅땅. 이거는 거의 똑같은 말이란 소리야. 환원합니다. 그럼 한원은 되돌린다가 아니라 현재 가치 만듭니다. 이 뜻이라고. 되돌린다가 아니라 현재 가치 만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보게요. 여기. 수익환원법은 그럼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수익을 환원한다. 뭐 한다? 현재 가치 만든다는 소리야. 현재 가치 만든다. 현재 가치 만든다. 이게 수익환원법이야.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요. 부동산 가치 정의 장래, 수익환원법 미래, 기대되는 편익, 수익, 현재 가치 만든다. 현재 가치 만든다. 똑같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치 정의, 예측 연측, 수익환원법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똑같은 말. 그래서 이 논리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드니까 논리적으로 그러지 말고 영가 예수 요거는 네 개는 언제나 같이 다닌다 그러면 된다고. 같이 다닌다. 의미 아셨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가치정의와 부합하다. 딱 들어맞습니다. 이걸 3번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다닌다. 이러면 된다고. 그럼 예측 원칙이 나오면 뭐만 영가 예수. 근데 여기 이제 수익환원법 뒤에 직접환원법 써놨죠? 그 직접환원까지는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 안 나오고 직접환원법이 나와도 옳은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힘든 말이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예수요? 영가 예수. 그래요. 됐어. 자, 만약에 일요일 날 수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원장님께서 저렇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기 기여의 원칙하고 대치 원칙이 나오는데 제가 대치 원칙부터 해볼게요. 오랜만에 수요 공급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대치 원칙 이거 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아파트하고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대치한 게 있어요. 그럼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대치한 게 있으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죠. 2달 전에 배워서 기억이 없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 관계있다. 그럼 두 자의 대체 관계 있으면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의 가격도 올라간다. 이게 대체 원칙이라 한다고. 봐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연립주택 비싸니까 안 산다고. 대신 아파트 많이 사겠다는 소리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두 자가 대체 관계 있으면 그러면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가 올라간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체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된다. 그걸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 그럼 여기가 연립이 있으면, 연립주택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 게 아파트가 되는 거지. 대체 가능한 게 토지가 아니죠. 됐죠?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하고 토지 가격은 상관없는 거고, 연립주택 아파트가 대체 관계 있으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걸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연립주택 가격하고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걸 대체 원칙을 한다고. 그럼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은 또는 재화와 가격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 형성된다. 원칙. 요거 대체 원칙. 그러니까 지금 6가지 배우려고 했는데 여기에 5번째라고. 여기 가장 잘 안 나와요. 6가지 중에서. 그럼 대체 원칙은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대체는 이사 갔다는 소리야. 이사 갔다는 소리라고. 여기 내가 A 아파트 살다가 B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요거 대체한 거지. 대체. 예? 그럼 A를 포기했네. B를 선택했네. 요거 이제 대체인데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요거 대체인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에 한 3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A하고 B가 쓸모가 똑같대. 쓸모가. 그럼 쓸모가 똑같으면 그러면 가격이 싼 것을 살 겁니까? 비싼 걸 살 겁니까? 싼 거. 싼 거. 자, 반대로 이번엔 가격이 똑같아. 가격이 똑같으면 쓸모가 효용이 큰 거, 적은 거. 큰 거. 이걸 대체라고 한다고. 대체. 대체는 바꾸다 이런 소리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 감정평가 3방식 근거, 거래사례 비법 근거인데 요거는 6일날 제가 언급해. 여기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된다고 요거. 한번 해봐요. 자, 이제 기여의 원칙 나왔습니다. 자, 기여의 원칙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봐봐 여러분들. 요거 외울 필요 없이 봐봐. 대체 원칙의 뜻 봐봐요.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체.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을 한번 가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자는 균형. 적합의 원칙은 주양경과 적합 이렇게.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항상 변동. 예측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예측을 통하여 이렇게 나왔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가치 재원칙, 변동의 원칙 그러면 그 뜻에 변동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야. 적합의 원칙, 적합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봐요. 자, 이제 요령을 아시면 돼. 그럼 이 말이 옳은 말인가 봐봐요. 요 기여의 원칙이 나오는데 요 기여의 원칙이 여기 개념인데 기여 원칙에서 기여란 말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구성 요소 간의 생산비 합이다. 기여란 말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그러면 된단 말이야. 생산비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이다. 자, 뜻. 뜻. 이게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이런 상태에서 가격을 산정했더니 1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말까 이제 고민스러워요.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했어.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요거 가격을 한번 구해봤어. 가격. 그러면 요 가격이 1번 11억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산 가격은 요 엘리베이터가 내부 구성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구성 요소죠. 그렇죠?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비용이 1억 들어간 거야. 1억이요. 1억. 근데 가격도 딱 1억이 올라간 거야. 분석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비용을 더한 거라고. 비용을. 엘리베이터 비용이 1억이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생산비 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없고 이게 1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하고 5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5억이 되면 비용은 1억 들어갔는데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건물 전체 기여는 5억이 된다는 소리예요. 5억이. 의미하셨죠? 비용은 1억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가격이 10억 5천 됐다면 비용은 1억이고 기여는 뭐건 얼마다? 5천만 원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 1억이 투입되면 가격이 꼭 1억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만약에 가격이 1억이 올라간다.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5억이 될 수도 있고 13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꼭 투입된 비용만큼 가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예? 그럼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이걸 기여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기여의 원칙은 자, 2번은 병합분할 가능성 의미가 없고 자, 3번 추가 투자의 적정성인데 기여의 원칙에서 나와서 가장 어렵게 나오면 저 추가 투자의 적정성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이 건물 주인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고민인 거야. 아, 엘리베이터 설치할까 말까 고민해요. 그럼 요 2번처럼 된다면 설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죠. 3번처럼 된다면 안 하겠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갖다 붙이는 것은 추가 투자라고. 그러면 비용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하고 기여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더 크다면 추가 투자하는 게 적정하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기여의 원칙을 써먹는 거예요. 그럼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됐습니까? 끝. 나머지 것은 지금 할 필요 없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죠. 그 마지막 주제로 가기 전에 이제 기출 지문 봐야지. 화장실, 계단, 복도, 층고, 설자 나왔습니다. 그 뭡니까? 내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퇴 나왔습니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자, 지문 갈게요. 1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 너무 많이 타네. 이 과잉 부분이 과잉 설비야. 그럼 원가법 적용할 때 감가해야 되는데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틀린 지문이에요. 2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 장소, 입지, 위치, 장소, 인근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 OX? O. 3번 볼 것도 없어요. 복도 나왔습니다. 복도. 그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O. 4번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지역 분석. 지역 분석. 그럼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됐죠? 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갈 거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10분 정도면 금방 끝나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올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시험에 나오면 여봐요. 요거. 이 표에서 90% 내지 80 내지 90% 나온다고 이 표.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가끔씩 이거 물어봐요. 인근지역이 뭡니까? 유사지역이 뭡니까? 동일 수권이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표하고 필기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 표하고 그다음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권. 그러니까 114쪽에 표 나오죠? 그 표하고 밑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권 나왔습니까? 그거. 그 여기 필기노트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자세히 설명까지는 요즘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해볼 건데 자, 책 필기노트 113쪽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동산을 평가한대요. 이걸 대상 부동산 그래요. 그럼 이거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을 못 움직이니까 어느 지역에 속한다.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지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럼 인근지역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왜냐면 이 출제 비중은 제가 한번 봐봐요.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속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요. 이용이 동질적이고, 그다음에 가치 형성연이 뭐가 있던가요? 일지계. 가치 형성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럼 요 인근 지역이면 지역 요인이 같을까 다를까? 여기 우리 같은 노원구에서도 뭐 노원역 주변이라면 그럼 지역 요인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그게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지역 요인. 지역 요인 공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근데 지역 요인 공유를 개별 요인 공유라고 이렇게 낸다고. 지역 요인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야. 지역 요인이 똑같다는 거야. 개별 요인 공유 그러면 틀려요. 인근 지역이 29회 때 나오고 30회 때 나오고 31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오고 계속 나와. 인근 지역이. 그럼 포인트가 여기요. 지역 요인 공유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지역 공유한다. 그럼 개별 요인 공유 그러면 죽삽을 된다는 거야. 개별 요인 공유 그러면 틀린 말. 이렇게. 그럼 어디가 인근적이냐면 인근적은 법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인근적은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을 평가로 가서 어느 지역을 갔더니 아파트 단지가 쭉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이 쭉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천이 흘러가고 그다음부터는 농지가 이렇게 형성돼요. 그럼 여기 A, B, C라고 해보면 A라는 지역은 토지 이용이 아파트 부지로 동질적이고 B라는 지역은 단독주택 부지로 동질적이고 C라는 지역은 농지로 동질적이에요. 이게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라고. 그럼 여기가 하나의 인근지역, 여기가 하나의 인근지역, 여기 하나의 인근지역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행정구역으로. 그러면 노원구 A동 인근지역이다. 그렇지 않다는 소리야. 노원구 전체가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노원구 절반이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노원구하고 뭐 도봉구하고 같이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노원구하고 의정부하고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인근지역은 누가 정해요? 평가사가. 평가사가 봐서 이 정도까지가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데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 이 정도까지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다. 그럼 여기가 인근지역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정도까지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다. 그럼 이 지역이 인근지역이 되는 거고. 평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근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유사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이름이 왜 유사지역이라고 부르냐면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니까 그냥 이름을 유사지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유사지역은 대상부에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하지 않는 지역인데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다 해서 유사지역이다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지역 1번이 있고 유사지역 2번이 있다고. 그럼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뭐 그거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럼 유사지역은 시험을 낼 때 그냥 오른말 만들려면 유사지역이란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OX? O. 근데 이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몇 번 냈어요. 유사지역이란 대상부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옵니까? X입니까? X. 인근지역인데 그것을 유사지역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걸 동일 수급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일 수급권이 무슨 뜻이냐면 얘도 이제 가끔씩 출제되는데 그럼 인근지역, 유사지역 제가 동일 수급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이 어디가 나오냐면 감정평가하는 규칙 보면 인근지역이 뭐다, 유사지역이 뭐다, 동일 수급권이 뭐다, 이 규칙에 나온 거라고. 그 제가 감정평가하는 규칙에서는 중요성이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있다겠잖아요. 있다. 그래서 필기노트 116쪽을 한번 가봐요. 필기노트 116쪽을 가면 그러면 13번의 인근지역, 14번의 유사지역, 15번의 동일 수급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 나오면 이거에서 그대로 나오네요. 여기 그대로 나온 거야. 자, 유사지역 볼까요? 인근지역 볼까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유형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됐어요. 아, 그렇게 나오구나 하면 됐어요. 그럼 이 동일 수권은 이런 뜻이야. 동일 수권은 이 대상 부동산하고 대상 부동산과 가치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 어렵죠. 동일 수권은 이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 이걸 동일 수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10층짜리 상가 건물 여기가 만약에 15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노원구 전체가 10층짜리 상가 건물은 15억쯤 한다. 그럼 노원구 전체가 동일 수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과 유사했다. 그럼 가격도 유사해야 된다. 그 지역이 동일 수권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10층짜리 상가 건물은 노원구에 있는 게 15억인데 노원구하고 도봉구를 포함하여 10층짜리 상가 건물은 약 15억쯤 한다. 그러면 도봉구까지 동일 수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동일 수권의 개념이에요. 대상 부동산과 이 부동산과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 이걸 동일 수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일 수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죠. 이 넓은 지역을 동일 수권이라고 불러요. 거기까지 하면 돼. 그러니까 필기 노트를 보면 제가 동일 수권이라고 이걸 자세히 써놨어요. 필기 노트.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필기 노트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걸 공부할 게 아니고 유사 지역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동일 수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에서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여기까지만. 이번에 무슨 주변 용도 지역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면 우리한테 죽으라는 소리니까 안 나오고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두 가지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이 표하고 이 표에서 나오는 인근지역이 뭡니까? 유사지역이 뭡니까? 동일수권이 뭡니까? 그럼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은 이제 공부가 끝났어요. 그럼 지역 분석이 뭔데? 지역 분석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을 분석을 해서 그럼 지역 분석은 어느 지역을 분석하는데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그러니까 이 말 잘 낸다고. 어떻게 하냐면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구권이다. OX? 오. 응? 그러면 이걸 분석해서 이 지역에 일반적으로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는가? 평균적으로 이 지역은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표준적 사용이라고 그래요. 그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고 대충 가격이 얼마쯤 한다? 가격 수준. 이게 지역 분석인데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한다. 선행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대상 부동산,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다.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부동산이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것을 최유 이용. 그래서 구체적 가격. 그럼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가, 대상 부동산 자체를. 개별 분석이 나중에 후행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생략할 수 없거든요. 생략 불가야. 나중에 무슨 생략이란 말 나온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6일 날 지역요인 비교 생략이라는 게 나와. 지역요인 비교 생략. 그럼 지역요인 비교 생략이 꼭 지역 분석이 생략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 무조건 틀리란 말이에요. 이 말을 시험 볼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앞으로도 거의 20번 더 들어요.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인근 지역을 보지 않고 유사 지역을 보지 않고 동일 수권을 보지 않고 감정 평가했다?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역 분석 생략할 수 없어요.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럼 개별 분석을 생략했단 말은 이거 평가할 때 이 분석 와서 보지 않았다는 소리거든. 그럼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생략이란 말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까?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그래요. 부동산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왜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다게 봐요.
그러면 개별 분석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 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다음에는 굳이 따지자면 지역 분석은 거시적이고 전체적이고 강역적이고 개별 분석은 반대로 미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럼 요거 안 했네요. 요거. 이렇게. 요거는 안 했지만 다 했네요. 적합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을 할 때 다 했네요. 그러면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에 입각하고 주의환경은 적합하지만 감가해야 되고 경제적 감가하는 거고 그러면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 균형이 안 맞았으면 뭐 해야 되고 기능적 감가해야 되고 요 표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몇 번 공부하다가 여러분한테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요거 앞머리 따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개별 분석의 개, 미지적 분석의 미, 개미는 체유형, 구체적인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그러면 여기 반영되지 않는 게 요거 반영되지 않는 게 요거하고 선후 관계하고 특성하고 반영되지 않았죠. 특성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냈어요. 특성은. 그러면 선후 관계 어떤 게 먼저입니까? 이건 잘 내요. 그럼 어떤 게 먼저 합니까? 지역 분석. 그럼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하죠? 그러면 개별 분석은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이러면 되고 뒤에다 후를 하나 붙여줘. 후 이렇게. 개별 분석 그러면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후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힘들거나 미쳐버리겠네. 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면 그러면 유사적이 뭐냐, 인근적이 뭐냐, 동일 수권이 뭐냐 하고 그다음에 이 표. 이 표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뭐한다? 기어간다.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하자고요. 요 표 작성하는 거 요 가로넣기 해야 되는 거고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는 요거는 받고 이제 기출 지문 요거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혹시 저 6일 날 너무 힘들어서 못 온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감정평가에서 딱 하나 남았어요. 가격 공시에도 이 감정평가 방식은 이제 해봐야 여러분 느껴보라고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지역분석 해보면서 작년에 이렇게 박스 주고 라 박스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 그랬다고. 그럼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에 뭘 분석하고 그 지역 내 분석한 가격 수준. 이건 무슨 분석? 뭐 표준적 사용.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분석은 뭘 판정한다? 체유형. 그래서 기억은 표준적 사용, 니은은 체유형. 그게 답이었다고. 이걸 단독 문제인데 제가 지문 만든 거죠. 그럼 OX? O.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도권. 옳은 질문. 3번 대상 분석의 체유형을 판정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 개별 분석.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 것이 일반적이다. OX?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 것이 일반적이다. OX? X지. 아까 O가 크게 나왔는데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해서 그런 거야. 네?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 후형 분석. 그럼 개별 분석이 나중에 해야 돼.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다. 틀렸죠. 지역 분석이 먼저죠.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반면 개별 분석은 개미. 요 개미는 뭐요? 미시죠. 그럼 OX? O. 이렇게. 됐습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감정평가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감정평가 방식은 거의 다 계산 문제니까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서 볼 때는 그 기본서에 파란 걸 돼 있는 거. 근데 이제 강의 노트 보고 기본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파랗게 돼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6일 날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